안녕하세요. 수리논술의 김종두 쌤입니다. 자, 이게 제목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결국 논술 원서를 쓰게 된다. 자, 그 이유를 알려줄게. 자, 일단은 물론 이제 매년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쌤이 최근 몇 년치를 이제 평균을 낸 건데, 자, 수능 지원자가요, 대략 50에서 52만 명 사이 왔다 갔다 해. 자, 그런데 논술 전형의 지원자 수가요, 48만 장 안팎이야. 이게 매년 들락이 있어. 그래서 뭐 진짜 몇 년 동안 조금 썼을 때는 46, 많이 썼을 때는 거의 50만 장이었어. 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 이유가 있어. 왜일까? 그치. 이론상 한 사람당 원서를 최대 6개까지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 인원이 들어간 거야.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논술 전형 원서를 몇 장씩 쓸까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이게 그 통계가 안 나와 있어. 선생님도 막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요, 교과나, 특히 이제 내신이 좋은 친구들 중에 일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단 말이야. 그럼 그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막 내신도 좋고 그러면은 은근히 많이 써. 막 3개, 4개 씁니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이제 논술 쓰는데 보통 이제 한두 장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등급이 좀 애매한 친구들은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논술 플러스 정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말은 못해. 그 다음에 너무너무 뭐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거의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이건 일률적으로 통계는 못 내는데 쌤이 일부러 대략 논술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평균 4장 정도 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이야. 평균 4장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48만 장으로 할게. 48만 장이면 결국 뭐야? 그치. 결국은 12만 명이 논술 전형을 지원한 거야. 근데 이게 한두 개밖에 안 쓴 친구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어, 얘들아.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기준은 아니고요. 절대 기준은 아니고 보통 이제 수능 수학 기준으로 보통 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만 표시할게. 4등급까지만. 그럼 얘네들 퍼센트가 4, 7, 12, 그 다음에, 여기가 12, 17이었나? 잠깐만, 보자. 11, 11에다가 23이니까, 맞네. 40%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대신 절대 기준은 아니다. 절대 기준은 아니야. 실제로 수능 성적, 수능 수학 실력하고요, 논술 실력도 논술을 똑같이 뛰어들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통 일반 논술, 우리가 일반 논술, 그냥 아무 말 없이 논술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 논술이야. 그 다음에 아마 들어봤을 거야, 약수령 논술. 그래서 일반 논술을 보는 학교는 대략 34개 정도 안팎이고요.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이 한 12대학 정도 돼.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돼. 물론 겹치는 대학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수령 논술로 보지만 메디칼 쪽은 일반 논술로 보잖아. 이해가지? 어쨌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 요 3초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논술을 지원을 많이 해. 그 다음에 요 3에서 4 정도. 근데 4도 사실은 중간 정도는 넘어가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요런 친구들이 약수령 논술을 많이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장수를 보니까
지금 그럼 여기는 대충 몇 프로야? 대충 11에다가 뭐 6을 더할까? 11에다가 6? 그러면 약 17, 16에서 17% 정도. 100분의 1로 따졌을 때. 100분의 1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합해서 29지만 실제로 여기서 한 10% 정도. 10%니까 여기는 대략 한 22? 20에서 22%.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봐봐. 약수령 논술보다는 일반 논술, 특히 일반 논술 같은 경우에 더 몰리는 거야. 물론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 못해. 왜냐면 선생님 제자들도 보면 이런 친구들 많아. 일반 논술 3개 쓰고 약수령 3개 쓰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기 중간에 이제 걸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약수령과 일반형을 서로 뭐 몇 개씩 분산해서 쓰는 경우도 꽤 많아.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건 그냥 평균적인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봐봐. 12만 명이면은 50만 명에 12만 명이면 얼마야? 물론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약 4%야. 또는 뭐 조금 짜게 보더라도 22%에서 24% 학생들이 그치? 사실은 한 장, 두 장 쓰는 애들까지 치면은 이거보다 더 크게 봐야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봐봐. 20에서 24%면은 벌써 3등급까지만 다 합쳐도 얼마가 돼? 23%야. 그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가 아니라 쌤이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수능 수학 기준으로 4등급 중간 이상이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얼마냐면은 거의 30%란 말이야. 30%. 그치? 30%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본인이 수능 수학이 4등급 중간 이상이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 80% 이상의 확률로 논술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야. 선생님, 20%가 있잖아요. 근데 개개인을 놓고 봐봐, 얘들아.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80% 이상의 확률로 원서를 쓴다는 건 거의 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우리가 9월 첫 주에, 거의 첫 주야. 이번에도 쌤이 첫 주를 알고 있어. 9월 첫 주에 뭘 해? 중요한 굉장히 입시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지. 뭐 메가패스 할인해? 그런 거 말고, 입시와 관련된. 그치. 9월 모평. 그리고 그 다음 주에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 다음 주야. 여러분들 친한 선배가 있다면 한번 물어봐봐. 그때 전부 다 난리가 나. 즉, 모평 보기 전날까지도 나는 온리 정시파야. 이런 친구들이요. 모평 딱 보고 나서 가채점 하고 나서 논술 원서 어디 쓰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뭐 논술 원서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논술에 유리한 친구, 정시 대비야. 논술에 유리한 친구들이 3, 40%야. 논술에 불리한 친구들이 3, 40%야. 그 다음에 유불리가 크게 없는 친구들이 3, 40%야. 선생님 합치면은 120인데 아니지. 합치면 90에서 120이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등급 평균 대비 수학이 잘 나온 친구들이 대략 3분의 1이고 중간이 3분의 1이고 못 나오는 애들이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본인이 수능 수학 등급이 다른 과목 평균보다 적당히 비슷하거나 높다라는 가능성은 약 60, 70%라고. 비슷하거나 높거나 하는 게 60, 70%야. 그런데 논술 원서 쓰는 사람들은 이 등급 되면
80% 이상이라고. 현실을 알아야 돼. 저는 그래도 안 쓸 겁니다. 그래, 안 쓰는 걸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정말 9월까지도 자기가 굳건하게 갈 수 있냐고. 근데 9월 달에 모평 보고 그 다음 주에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너무 늦는다고.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논술의 그 응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현실을 알고요. 본인이 상상을 해보라고. 나쁜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본인이 9월 달에 끝까지 나는 정시 페이스대로 가서 논술을 안 쓸 자신이 있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좋은 계획이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도. 근데 본인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렇다면요, 무조건 합격 가능성은 빠르게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 빠르게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자, 쌤이, 물론 이거는 참고적인 표야. 참고적인 표인데, 뭐, 첨부 파일도 있으니까 첨부 파일 봐도 돼. 쌤이 일단은 어떻게 잡았냐면요. 일단 상반기에는 강의 포함해서야. 강의 포함해서 일주일에 7시간 정도 공부하는 걸 기준 삼았어. 보통 이렇게 얘기해. 논술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그 일주일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해. 주당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 한 3시간 들어. 그러면 수업 3시간 듣고 3시간은 예복습이라든지 플러스 알파 뭐 부교재도 있고 하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조금 바빠서 시간을 많이 못 낸다. 그럼 뭐 수업을 2.5시간 듣고 예복습을 2.5시간 해서 5시간 정도 제한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성적 패턴 보니까 국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국어가 5입니다. 수학은 2인데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꽤 많어. 그러니까 자연계열 온 거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어쨌든 자연계열 기준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에 더 주력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뭐 8시간, 9시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수업도 4시간씩 듣고. 그럼 진도도 더 빠르겠지. 물론 이건 있어. 쌤은 이렇게 얘기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 주당 공부 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을 벗어날 거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라. 어떻게 상의해요? 뭘 어떻게 상의해? 질문 게시판이 있잖아. 질문 게시판이 있잖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의해서 결정해라. 저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 정도까지 늘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그럼 쌤이 뭔가 대신 정보를 줘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 10시간 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하면 안 되지. 어떤 상황이라서 뭐 논술 공부를 평균보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쌤한테 상의하면 되는 거지. 질문이 상담이고 상담도 질문이지 뭘.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논술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전자에서는요. 보통 7월부터는 10시간 정도로 늘려.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대충 이제 7월 정도 6월 모평 보고 하면 내가 논술에 좀 더 주력해야 될지 논술을 좀 줄여야 될지 논술이 나한테 안 맞는지가 결정이 돼.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10시간씩까지 늘립니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늘려도 크게 부담이 안 돼. 왜? 공부해온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쌤이 일부러 공부 시간 누적을 적어 놓은 거야. 쌤 수능 이후에도 공부할 수 있잖아. 물론 수능 이후에도 공부할 수 있지. 근데 수능 이후에는 얘들아 입장이 다 똑같아. 그리고 잘 생각해라. 수능을 보고 나서요. 수능이 이제 보통 목요일이잖아. 자, 수능을 봤어. 그럼 이제 금, 토, 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월, 하, 수, 금, 토, 일. 자, 잘 봐라. 수능 보고 나면요. 요때 논술 보는 대학의 거의 절반이 요때야, 일정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요때가 시험 봐. 물론 뭐 화요일, 수요일 때 시험 보는 경우는 드물고, 뭐 서울 가게 되는 월요일 날 보고, 예를 들어서야, 뭐 중앙대는 토요일 날 보고, 뭐 이대도 토요일 날 보나? 그 다음에 한양대는 일요일 날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 3분의 1이 이때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시험 본다고 하던데요. 또 어디서 들었어?
그 다음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 마지막 대학들이 시험을 봐. 대표적으로 요때 이제 아주대, 인하대가 시험을 봐. 아주대, 인하대 시험 보고 약수정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미안해, 쌤이 다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자, 근데 그러니까 봐봐, 절반이 이때야. 이때 뭐 공부 몇 시간 하겠니? 이때 100시간 해? 하루에 24시간인데 어떻게 100시간을 해? 이때 공부 많이 해봐야 20시간이야. 근데 그 20시간은 입장이 다 똑같아. 그렇잖아. 그리고 그래도 요때 시험 보는 학교는 좀 할만한 좀 시간 틈이 있지만 공부해보면 알아.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봐봐. 자, 보시면요. 특히 이제 쌤은 1월 시작, 3월 시작, 5월 시작, 7월 시작, 뭐 오프라인 기준으로 1월 시작 반도 있고요. 3월 시작 반도 있고요. 5월 시작 반도 있고 7월 시작 반도 있는데야. 그런데 어쨌든 봐봐. 1월과 7월 시작 반만 하더라도요. 공부 시간이 이렇게 차이나. 쌤, 근데 늦게 공부하고도 이렇게 붙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있지. 여러분들 뭐, 쌤 수강평이라든지 아니면 합격자 애들이 막 이렇게 인증해서 올리는 그 메가 홈페이지 있잖아. 가서 봐봐.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뭐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어느 대학 합격했습니다. 막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게 어느 대학이든 합격할 정도면 논술을 잘할 가능성이 꽤 높았던 학생이란 얘기야. 그 친구가 만약에 초반부터 더 성실히 했다고 쳐봐. 더 좋은 대학 갔을 가능성이 높지. 높지.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이건 있어. 한 대학만 놓고 봤을 때는요. 어떤 애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애는 요 정도밖에 공부 안 했는데 붙는 애들도 있어. 그렇지만 한 개인을 놓고 봐봐. 한 학교를 놓고 보지 말고. 본인이 수능 체제를 만족하면서 더 열심히 했다면 더 좋은 대학을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래서 지금 쌤이 자꾸 이렇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겨울 안에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빨리 시작하는데도 따라잡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적당히 이제 공부가 되다 보면. 근데 이거 따라잡기가 힘들어 사실은. 왜 힘들어요? 선생님 밑에서 써놨잖아. 5월 시작반 수험생이 1월 시작반을 만약에 따라잡고 싶어. 그러면은 주당 4시간씩 더 해야 돼. 딱 시작했을 때 5월 시작반 애가 얘는 예를 들어서 1월 시작 애가 상반기에는 7시간 주당. 여기는 10시간씩 했다고 치자. 11월은 왜 없나요? 11월은 수능 올인 기간이니까. 자, 그러면 5월 시작반 친구가 얘를 따라잡고 싶어. 그러면은 5월에 딱 시작해서 5월, 7월에 7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1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일단 계산이 그래. 그 다음에 10시간 하는 것도 14시간 해야 되는 거야. 부담이 돼, 안 돼? 되는 거야. 즉, 따라잡으려면 부담이 되는 거야. 늦게 시작할수록. 왜냐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 일주일에 7시간을 뺏겨서 저는 수능을 망쳤어요? 아니, 도대체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일주일에 남의 수업 듣는 거 포함이야? 80시간씩 하던 수능 공부를 7시간 뺐다고 그게 막 무너져? 그럼 수능 공부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 수능 공부는요, 적당한 실력이 나오면 무조건 비효율이야. 왜 비효율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모르는 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10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야, 8문제 중에 한 문제씩 틀려. 또는 7문제 중에 한 문제씩 틀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르는 하나를 찾기 위해서 7문제를 풀어야 돼. 수능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왜? 이제 여러분들도 소위, 수능 모의고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논술은 아니야. 늘 새로운 걸 배울걸? 논술 공부하다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본인이 이걸 자꾸 결정하라는 얘기야. 내가 정말 지금 당장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중에까지도 봤을 때 하게 될 것이냐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쌤이 미리 팁 줬잖아. 어떤 사람이 논술 전형에 유리한지. 그리고 내가 불리한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중간 정도나 유리하다면 그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중간 내지는 유리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꾸준하게 해야 시간을 많이 안 뺏기면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일단 쌤이 그러면 한번 쌤이 그 메인 커리큘럼하고도 한번 연결시켜 줘볼까? 쌤 메인 커리큘럼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어. 근데 수막캠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만 대략 55시간이야. 강의 시간만. 그 다음에 길라잡이 같은 경우에는요, 강의 시간만 100은 아니고, 미안. 75시간이야. 그래서 이거 합하면 130시간이야. 강의만. 그럼 강의만 들으면 내 거 되니? 아니지. 그러니까 보통 여유롭게 공부하는 사람은 2배.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가는 사람들은 강의 시간 대비 1.3배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3배에서 2배 사이야. 그럼 평균 1.5배로 할까?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의 메인 커리큘럼만 소화하는데 예백수 포함해서 200시간이 든다는 얘기야. 200시간이 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친구는 시간이 남네요. 에이, 대학별 파이널을 안 하니? 대학별 파이널을 안 해? 대학별 파이널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꽤 걸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성균관대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어때? 성균관대는 매해에 3세트를 발표한다고. 모의까지 치면 4세트야. 근데 그게 100분짜리야. 100분짜리만 공부하는 데는 내가 풀고, 실전처럼 풀고, 약점 보완하고 하면은 얼마가 걸릴까? 미니멈 2시간에서 3시간 걸려. 그러면 이것만 뭐야? 2시간이면 8시간, 3시간이면 12시간. 그러니까, 그래, 평균 낼게. 10시간. 이게 1년치가 10시간 걸려. 근데 선생님 보통 3년치, 미니멈 3년치는 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성관대는 30시간 걸려. 3년치 보는데. 근데 그런 대학이 내가 원서 쓴 게 4개야. 계산하고 싶지 않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 파이널은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서 200시간 쓰고 여기서 이 친구들은 100시간 정도를 파이널에, 그치? 즉, 기출 분석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성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모의논술도 발표 안 하고 시험도 한 세트밖에 발표 안 하는 학교도 있어. 뭐 대표적으로 홍대가 그렇지. 홍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점 보완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한 해치 보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3시간이면 돼. 그럼 홍대 같은 경우는 3년치 보더라도 한 10시간 정도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성균관대는 20에서 30시간 걸렸는데 홍대는 뭐 10시간이면 3년치를 보는 거잖아. 아니지. 아까 성대는 맞네. 3년치가 그치. 30시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내면 내가 한 대학 평균 내면 3년치 보는데 20시간 걸린다는 얘기야. 그럼 5개 대학이면 100시간 걸리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그 시간을 확보 못하면요? 확보 못하면 못 보고 가는 거지, 뭐.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목표하는 대학 기출도 안 보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정말 불성실한 거지. 그렇잖아. 아니, 지금 생각해봐. 수능, 물론 아직 수능이 이제 11개월 남았어. 근데 선생님, 저는요, 수능 문제집을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논술은 말이 돼? 불성실한 거지. 그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많이 하라가 아니야. 논술 올인은 위험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선생님은. 위험하지, 당연히. 논술 올인하면 수능 최저가 떨어질 거 아니야. 수능 최저가 떨어지면 이제 논술 실력은 오르는데 수능 최저는 떨어져. 이게 뭐야? 모순이 되는 거야. 수능하고, 논술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 저는요, 목표대학,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반 논술이 34개 정도 대학 중에 시험 범위가 전범위는 뭔데요? 공통 플러스 미적분 플러스 확률 플러스 기하까지. 그 학교가 14학교야. 대략 14학교야. 기하고 학통 중에 하나만 포함된 학교까지 치면 조금 더 많아. 15개 안팎이야. 그러면, 근데 그 학교들이 다 높은 학교들이야. 다 높은 학교들이야. 그래서 그런 학교들까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적어도 여름에
비선택 과목, 학통기하 얘기하는 거지. 보통 미적분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비선택 과목을 논술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거기에 대한 보완도 따로 해야 돼. 그럼 그건 그것대로 시간이 필요해. 한 과목당 이건 자기가 시간 쓰기 나름이야. 미니멈 20시간에서요. 40시간까지 필요합니다. 평균 내면 한 30시간은 필요해. 미니멈 한 과목당. 그럼 저는 학통기하 둘 다 안 했습니다. 내신호도. 그러면 적어도 60시간은 필요한 거야. 그걸 어디서 내냐고. 여기서 내야지. 그래서 쌤이 그래서 물론 이제 겁주려고 이렇게 쓴 것도 있어. 현실을 알아야지. 내가 없는 겁을 주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논술을 하게 될 것 같은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논술은 적어도 불리하진 않은지, 뭐 유리한 삶도 있고 한 평균 중간 정도인 삶도 있어. 중간 정도여도 얘들아 기회가 2번 이상 늘어나면 유리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불리하진 않은지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안 쓰면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쌤 저 근데 지금부터 막 빨리 있게 듣고 싶은데 쌤 아직 개강은 안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기존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저는 신규 강좌로 새로운 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쌤이 강좌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열어놨잖아. 여러분들 뭐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들 무료 특강 중에 아마 쌤 강의가 제일 길 거야. 이거 10시간 안팎이야. 쌤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뭐 짧게 한두 시간짜리 찍지 않았어. 그래서 수리논술 사용설명서 이거 10시간 안팎이야. 쌤 저 학통 기하를 몰라서 또는 미적분을 아직 한 바퀴 안 돌려서 아니야. 상관없어. 수리논술 사용설명서는요. 공통 플러스 수열의 극한만 필요해. 수열의 극한이 어디 있는데 미적분 아야 뭔 건데 수열의 극한 맨 앞에 나오잖아. 미적분 맨 앞에 나오잖아. 그래서 공통 플러스 수열의 극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리논술 사용설명서 자체가 10시간 안팎이야. 이거라도 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 정규 커리큘럼하고 문제도 안 겹쳐 얘들아. 거기다가 저는 뭔가 그 내신이나 수능에는 강한데 어쨌든 수리논술처럼 수학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이 좀 적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땅콩 수학도 찍고 있잖아. 지금 시즌 3까지 나와 있는데 시즌 1은 수하고 정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물론 재밌는 주제도 있고 어려운 주제도 있을 거야. 특히 성대 친구들은 필수야. 시즌 1이. 왜? 성대는 정수 문제를 내니까. 물론 연대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그 등식과 부등식을 다뤄. 그 다음에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도형과 해석기하를 다뤄. 근데 이 해석기하를 오해하면 안 돼. 기하 과목 얘기하는 거 아니다. 좌표계를 도입해서 다루는 걸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그래. 그걸 다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땅콩수학은 계속 뭐 그 시즌별로 나오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조금은 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내신하고 수능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걔네들보다 좀 그 사고의 확장성이나 수학 경험의 확장성을 늘려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지고도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될 텐데 저는 아직 새로운 버전이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락 빨고 있어요. 왜 그래?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앞서 나가고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미룰 생각을 하니?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는 군수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입대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야, 너 그럼 입대 때까지 놀 거야? 아니 군수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왜 기다렸다가 딱 군대 가면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그런 게 어딨어. 미루지 마, 얘들아. 할 거면 미루지 말라고. 대신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 그리고 고민 드는 게 맞는 거야. 왜? 이거 가지고 1년에 자기의 그 입시 전략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쌤이 고민할 수 있는 자꾸 근거들을 주는 거야. 예전에는 한꺼번에 줬어. 그랬더니 길어지니까 잘 안 보더라고. 그래서 쌤이 요새 이렇게 끄는 거야. 끊었지만 이제 쌓이면서 여러분들 입시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쌓이면서 본인한테 맞는 고민을 하고요.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특히 이제 논술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번 겨울에 결정을 해야 돼. 선생님 근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서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지금 시간을 못 내지? 그러면 뒤로 갈수록 시간 못 내. 못 내. 아유, 나중에는 학교까지 다닐 텐데. 고3 기준으로. 시간 날 것 같아? 지금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 못 내.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논술 선생님들한테 옮겨 다니면서 질문만 하는 친구가 되는 거야. 논술 방랑객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야. 그런 친구 있어. 선생님 저 1월에 고민하는 거지. 막 논술 해야 될지 말지 뭐 고민하면서 저쪽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질문이 없다가 3월달에 또 질문해. 비슷한 질문. 그러다가 또 아무 말 없다가 5월달에 또 비슷한 질문해. 그러다 나중에 9월달에 선생님 저 예전에 질문했던 친구인데요. 알아. 여러분들 질문 리스트 다 떠. 알아. 근데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늦었지. 가 되는 거야. 지금 물론 안 하겠다. 나는 안 하는 게 유리하다. 상관없어. 본인이 결정하면 돼. 상황에 맞게. 근데 단순하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지금 시간 못 내면 앞으로도 못 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논술에 불리한 사람이 아닌지, 그 다음에 논술을 정말 9월까지 상상했을 때 하게 될지 그렇지 않게 될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먼저야. 잘 고민해서 잘 결정해서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캐스트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